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1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취득세라든가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모두 좋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됩니까? 네, 특히 이제 영세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네. 중심으로 계속 이제 버티다가 이제 폐업이 차츰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내 나가봐도 임대 붙은 공실들이 참 많고 저희도 일선에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또 이렇게 많이 접하고 또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네. 대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못하는 그냥 상황. 근근히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폐업 절차 같은 경우 또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폐업하시게 되면은 네. 일단은 폐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폐업 시 잔존제하라고 해가지고 또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폐업하시면은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네, 정리가 좀 그렇습니다. 필요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폐업 절차를 좀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자,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법이 좀 개정됐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개정이 됐다는 얘기죠? 네, 올해부터 좀 부가세 바뀐 부분 중에 좀 네.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간이가세자 기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1년에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인 사업자들이 간이가세자였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그렇게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직전 연도 공급 네. 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2020년 부가세 신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급 대가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전환되는 거는 아마 7월 1일 그러니까 2기부터 그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아, 7월 1일부터요? 네. 작년에 네. 4,800만 원에서 이제 8천만 원까지. 이제 8천만 원 미만인 미만으로 분들은 7월 달서부터 2기부터 이제 간이가세자로 전환될 겁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아마도 부가세가 확정이 돼가지고 매출이 얼마라는 게 나오는 게 1월 달에 올해는 또 연기돼가지고 2월 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당장 시행을 못하니까 이제 2기 7월서부터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한 6천, 7천 이렇게 어중간했던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네. 8천만 원 미만까지 간이가세 적용이 되니까 혜택이 좀 많겠네요. 네, 이제 부가세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간이가세자도 지금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기존에 어떡해요? 어차피 4,800 미만이었던 간이가세자랑 네. 그리고 이제 지금 4,800 초과하고 이제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랑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존에 4,800 미만이었던 분들은 간이영수증이라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4,800이 넘는 간이가세자는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나 일반 가세자랑 똑같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도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4,800만 원까지 네네. 간이 네. 그 과세 적용자가 있고 네네. 또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까지 간이 네네. 또 과세 적용자가 네네.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두 유형으로 나눠진다.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근데 8천만 원 미만은 세금 네. 계산서 발급이 좀 네. 필요 조건이다. 그런 것들도 상대가 사업자면은 네. 그 발급 의무가 있으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뿐만 아니라 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그 네.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간이과세 배정 업종이 좀 추가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간이가세자를 이렇게 8천만 원으로 바꾸면서 네. 그 간이가세자 관련한 그 사항들을 많이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그 기존의 간이가세자도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업이나 제조업 그리고 도매업, 네. 뭐 전문 자격사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간이가세자가 배제 업종이라 안 됐었습니다. 4,800이 안 네네. 되더라도 네, 간이가세 그렇습니다. 적용 네네. 자체가 안 되는 네. 업종이다 이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8천만 원으로 늘리면서 네. 그 원래 이제 간이가세자라고 보기 힘든 업종들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상품 중개업이랄지 전기가스, 증기, 수도업,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종전 전기가스 뭐 수도 건설하시던 분 4,800만 원까지 매출이 안 나와서 간이과세 적용을 받았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간이과세 업종에서 제외가 된다. 네, 그 간이가세자가 적용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통보가 됩니까? 국세청에서 아마 안내문이 나갈 겁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간이가세자 업종별로 또 부가가치율이 다르다고요? 네,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조정이 됐습니까? 간이가세자가 이제 그 세금 그 계산 구조가 네. 그 공급 대가에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에 거기 1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업종이 10%였습니다. 거기에 10%를 곱하니까 이제 매출액의 1% 정도를 부가세 부담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그 업종별 부가율이 30%였습니다. 네. 30%를 곱한 다음에 10%를 곱하니까 3% 정도 이제 부가세를 부담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저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율을 30% 곱해준다는 거는 네. 그 일반 가세자의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를 곱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비용 같은 거 부담할 때 그 부가세 부담한 분이 있습니다. 실제 부가세 부담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격 증빙이 있는 것만 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증빙이 없으면은 그 매출액의 10%를 다 부담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그렇게 부가율 30%를 곱해준다는 거는 그 증빙이 없더라도 70%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부가세 부담이 많이 이제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네. 그럼 얼마나 종전하고 얼마나 좀 그 종전에는 줄어들게 그래서 됩니까? 이제 뭐 대표 업종으로 보면 이제 네. 전기가스, 증기, 네. 뭐 수도업 이런 경우에는 그 업종별 부가율이 5%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업종별로 이제 다시 싹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종전에 부가율이 업종별 부가율이 10%였는데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부가율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좀 맞게 부가율을 정비를 해서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율을 15%로 올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5%에서 30% 정도를 지금 변경 후에는 15%에서 40% 이렇게 이제 부가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가율이 이렇게 기존 5%에서 15%, 뭐 소매업, 재생용 재료 이게 10%에서 20% 이렇게 네. 된다면 네. 앞으로 부가세 그럼 더
많이 네, 내야 일부 되는 업종에서는 부가세 부담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혜택을 네네. 금액을 많이 네. 이렇게 폭을 넓게 준 대신 네, 네네. 일부 업종에서는 네. 부가세를 조금 이제 더 부가율을 좀 현실화시킨 것이죠.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1가구 2주택 요건에 관련해서 여쭤보려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시골의 농가주택을 네. 등기를 낸다 하면 네, 네. 아파트를 원조에 갖고 있을 때 그게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까? 네, 시골의 농가주택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 농가주택이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속주택이 있고, 이제 예. 귀농주택이 있고, 인농주택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귀농은 이제 연고지로 내가 농사지로 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인농주택은 농사짓다가 이제 도시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좀 세법상으로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 경우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 그 농가주택 개량 사업 네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저리 융자를 받아서 농가주택을 네. 리모델링을 하면 네네.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등기를 하면 네. 원주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거기에 네. 또 집을 갖고 있으니 네네. 그 주택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느냐. 이거. 네. 그래서 이거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근데 당초에는 어떻게 취득하셨나요, 요 주택을? 네. 아버지께서 네. 등기가 없이 네. 건축물 대장만 갖고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네. 아직 상속은 안 된 상태고 네. 네. 이걸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네. 등기를 해야 되니 그때 이제 네. 상속까지 되고 네. 등기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선친께서 예. 요 주택을 이제 갖고 계셨다가 무허가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상속받으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상속을 받아야죠. 네네. 다른 네. 주택은 없으셨던 거죠, 선친께서? 아버지께서는 네, 없죠. 거기 사시다가 그러면은 요걸 이제 상속 등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상속 주택은 1주택 예외로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농가주택 중에 상속, 이농, 귀농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상속 주택으로 들어갈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네, 상속 주택은 1주택에서 예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택 수로 안 보게 되니까 언제까지 예외가 되나요? 예. 그 상속 주택은 계속 갖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상속주택을 팔면은 양도세가 나오고요. 먼저 팔면은 그 상속주택은 받은 거를 팔면. 네. 근데 상속주택은 1주택으로 안 보니까 네. 이 다른 주택을
한 채뿐이라 그러면은 다른 주택을 이제 파시게 되면은 그 양도세가 안 나오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취득 시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는지 이제 상속주택 되죠. 네, 취득 시점은 언제냐면은 그 사망 개시일입니다. 돌아가신 날짜요. 네. 그래서 그 내가 원래 일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받으면 그 상속주택은 1주택으로 안 보니까 양도세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좀 더 이제 공부나 이런 것들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 네. 상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네. 시점 이후에 제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아,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네. 이렇게 좀 유선상으로 이렇게 제가 상담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 네. 공부랑 서류 갖춰서 이제 네. 사무실로 오시면은 제가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구입 네. 시점하고 상속 네.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네네, 따라서 이제 좀 맞습니다. 달라질 수 네네,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돌아가신 날짜가 상속 그 시점이 된다 하면 네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이후에 아파트를 주택을 구입을 취득하셨죠? 했고 네네. 네, 상속 네. 실제 개시되는 거 개시는 그때지만 네. 등기하면서 받는 거는 네, 등기일은 아파트 구입 후가 되니까 네, 등기일은 아니고요. 그 상속 관계없고. 개시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좀 취득 더 일일 거군요. 네, 공부를 다 보고 그렇게 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네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뭐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또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많이 좀 조정이 됐죠. 또 부가가치세법도 변경이 됐는데 세무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또 상향됐다고 하는데요. 얼마에서 얼마 상향이 된 겁니까? 네, 그 예전에는 간이가세제 중에 이제 그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이면은 세금이 얼마든 간에 그 납부 의무를 아예 면제를 시켜줬었습니다. 예. 그 금액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4,800 미만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3천만 네. 원에서 4,800만 네, 원.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 상담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상담하려고요. 예. 한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네, 아파트 작은 성수를 하나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한 30년 전에 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네, 그러신가요? 네, 네, 근데 지금 아파트를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그게 지금 받은 거 어머니한테 받은 거하고 그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그게 지금 2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2주택인데 2주택 중에서도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이제 그 예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상속도 이제 그런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상속을 받으셨고요. 네. 그 전에 네. 한 30년 가까이 아파트에 네, 살고 살고 계시는 있거든요. 아파트 있으신 거고. 네. 근데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싶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세대 기준으로 세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네. 세대 기준으로 딱 요 2주택밖에 없으셨고, 네. 네, 그리고 그 상속할 때 그 상속 주택이 그 뭐냐면은 그 상속 받을 때 딱 한 주택만 갖고 계셨었나요, 부모님이? 네. 네, 만약에 이제 주택 딱 한 주택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상속 주택은 1주택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팔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아, 네. 네네. 그러면은 네. 이제 두 채라든가 세 채라든가 이럴 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 세 채면은 안 되고요. 딱 네. 네, 한 주택 갖고 있었는데 상속 주택이 있으면은 그렇게 상속 주택은 1주택으로 안 보니까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올해 이후로 취득한 주택이 있으면 안 되시고요.
네. 네네. 그러면은 네, 어머니 방송 네네. 시간이 다 돼서요.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시면 상담 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방송 네, 시간이 다 감사합니다. 돼서요. 네, 끊지 죄송합니다. 않고 기다릴게요. 네. 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